장단기 금리 역전의 해소라.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돈을 짧게 맡기면 이자가 적고요, 길게 맡기면 이자가 많은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가 왜곡이 되면 짧게 맡기는 게 이자가 더 높아요. 길게 맡기는 것보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런 일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채금리 2년물하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하고 이게 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2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아져서 이제는 돈을 오랫동안 맡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정상화될 때 시장은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진짜 무서운 게 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착륙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경착륙으로 가면 충격적이 되는 거고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오면 이거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아마 이런 지표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정환전 TV가 오랫동안 경제방송을 하고 지표 중심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2년 3월 29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2년물 국채금리가 2.450% 맞죠? 10년물 국채금리는요 2.380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전된 금리가요 2023년 7월 6일에는 거의 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금리차가 10년물이요 4.031%였고요. 2년물이 4.989%였습니다. 0.958%가 차이가 났습니다. 10년물보다가 지금 2년물이 0.958%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난 8월 26일 장중에서 한번 역전이 되면서 금리차를 확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느냐? 2년물은 3.8627%고요. 10년물은 3.839%로 0.028%포인트 차이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9월 7일 기준입니다. 이게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표가 잘못된 겁니다. 9월 7일 기준입니다. 9월 7일. 9월 7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2년물 국채금리는 3.661%로 떨어졌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720%로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역전이 지금 확실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해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이제는 회복이 됐다는 뜻이 9월 7일이 아니죠. 9월 6일 기준으로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11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10번은요. 장단기 금리 침체가 역전 후에 정상화되는 시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런 지표를 진짜 엄청나게 믿거든요. 엄청나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시장이라는 건 항상 말입니다.
변하게 마련이고 변하게 마련인 그 시장에서 통계는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게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말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된 통계일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뭔가 신호를 보내줬는데 이 신호가 정상화됐다는 사실은요 또 다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9월 6일 현재 그런 일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진짜 많이 드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 정상화되는 시점에 경제 위기가 다 터졌거든요. 1978년 12월 18일 역전이 시작되고 나서 389일 만에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오일쇼크라는 거죠. 오일쇼크. 1980년 11월 7일 경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작이 되고 나서 236일 만에 위기가 터졌습니다. 1989년 6월 6일에도 그랬고요. 2000년 7월 31일에도 그랬습니다. 2006년 8월 1일 487일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 아시잖아요. 2019년 8월 19일 214일 만에 글로벌 팬데믹이 터진 거 아시잖아요. 지금 2022년 3월 29일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 오늘 현재로 보면 891일째입니다.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가장 긴 만큼 가장 긴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표의 전망이 어긋난 적이 있나요?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시면 거의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믿습니다. 시장에서는요. 경기 침체 없이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말입니다. 미국 시장이요. 또 어떤 이들은요. 약한 침체가 온다고도 이야기해요. 약한 침체가 온다고도. 연착륙이죠. 그러나 저는 경착륙으로 봅니다. 왜 경착륙으로 보느냐. 기본적으로는 돈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통화량이 너무 많아요.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린 것은요. 저는 가짜 경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소비가 진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공장도 잘 돌아가고 고용도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경제가 지금까지 계속 판을 치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경제는 지금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말입니다. 경착륙 내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가 망한다 그러면 집권당은 무조건 지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에 걸리지만 결국은 펑 하고 터지는 것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는 시기에 위기가 터졌다 이것하고요. 금리 인하기에 또 경기 침체가 터졌다 이것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똑같죠. 실제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 위기가 왔거든요. 지금 1995년 6월에서 1998년 11월까지 금리를 6%가 4.75%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시아 금융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왔잖아요. 2000년 12월에서 2003년
6월까지 6.5% 금리가 1%로 떨어지면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위기가 왔죠. 5.25%의 금리가 0.25%까지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2.5%의 금리가 0.25%까지 떨어지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고요. 지금은 5.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떨어질까요? 지금 말입니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크리스토퍼 월런가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말입니다. 이게 중앙은행이거든.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의 이사가 금리를 여러 번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내릴 수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가정이 거기에 따른다고 봅니다. 중앙은행의 이사 정도면 웬만한 정보는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웬만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이요 침체라는 것이 저는 온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는 시기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11번 중에 10번 정도는 침체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예외일까요? 저는 통계라는 것은 절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역사적 통계라는 것은 더더욱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기 침체는요 당연히 온다. 물론 수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얕은 침체냐 아니면 깊은 침체냐 이런 문제일 수는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침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현금 쌓아가자 현금 쌓아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점 매수가 기본적인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현금을 쌓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사고 팔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현금을 쌓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기회가 그렇게 멀지 않는 시점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진짜 무서운 게 오는데 준비된 자에게는요 진짜 부자 될 기회가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금을 쌓아 가시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